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의 홍정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간 있었던 ESG 사건 사고,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전부, 그리고 비상장기업 및 공기업 일부를 포함하여 2,800여 개의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보도되는 100여 개의 기업을 확인하여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이슈들을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뉴스를 통해 ESG 사건 사고가 포착된 기업은 102개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번 주 산업별로 기사 수를 살펴보면 금융 및 지주사, 자유소비재 제조, 산업재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지주사에서 167건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라인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자유소비재 제조에서는 지난주에 다뤘던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현대위아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접 고용 기사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산업재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현대중공업 기사가 많았는데요. 파업 외에도 산재 사고가 추가되면서 다시 기사 수가 늘어났고 리스크도 상승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및 지주사를 보시면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40%에서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고, 이에 하나은행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까지 기사화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의 기업 리스크 점수는 3.2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슈로 살펴봤을 때 소비자 문제가 가장 높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에는 부산은행의 배상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는데요. 부산은행 역시 라인펀드 사태로 인한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라인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하나은행은 15일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하나은행은 약 65%를, 부산은행은 61%의 배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과거 기사들을 살펴보면 작년 8월이었죠. 라인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에 대해 전액 배상하는 조정안에 수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액을 배상했는데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배상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당시에는 설명과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등 운용 사기가 발생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매사가 착오를 유발했다기보다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이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완전 판매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유소비재 제조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죠.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포스코,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이 계류되어 있어 산업계 전반의 파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의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는 지난주에 이어 현대중공업이 다시 가장 높은 기사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리스크가 3.9에서 4.0, 사회 리스크가 4.7에서 4.8로 상승하였는데요. 이번 주에 노동자 1명이 숨지면서 사업장 안전보건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3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지난 2월 5일 노동자가 철판에 끼어 숨져 울산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5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2주 동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으나 7월 13일 다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공장 지붕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발빠진 방지 발판과 추락 방어막이 없이 작업을 했다는 점인데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처음 영상에서 다뤘었던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사고,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의 사망사고를 비롯한 사업장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죠. 포스코 케미칼의 추락사고, 한일시멘트의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KT의 50대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본질적인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있죠. 산재 사고로 인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히 공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포스코의 기업 시민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리스크로 사업장 안전 보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망자의 수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이 공시되어야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재해, 산재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공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자들 역시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기업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투자자들이 주주 연대를 구성하여 주주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고 주총을 소집하는 경우도 있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BYC 소액주주 연대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증액, 액면 분할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한편 헬릭스미스의 소액주주 연대는 경영진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했는데요. 코스닥에서 시총 2위였던 기업이었지만 유전자 치료제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경영진이 고위험 사모펀드의 투자에 손실을 봐서 김선영 대표와 이사 6명의 해임과 주주들이 추천하는 신주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안건이었죠. 결과적으로는 표대결에서 이사 해임에 필요한 지분에 미치지 못해 경영진 해임은 불발되었으나 소액주주 연합이 제안한 사내이사 2명의 선임이 가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연기부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활동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주주 제안도 기대해보면서 이번 주는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